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잠시 뒤 오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예, 법원 주변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죠.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이곳 서울 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선고 결과를 받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지난해 12월 1심 선고 결과를 받은 뒤 이 4개월 만에 2심 선고 결과를 받는 것인데요. 오늘 재판의 관전 포인트를 사회부 법조팀 김예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현재 지금 이곳 서울 고등법원 주변의 긴장감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의 이 정치권 행보와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이번 선고, 이 대표의 대권 행보와 상당히 관련이 높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라는 평가가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법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준이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넘어도 당선 무효형이라고 하죠. 예. 이 정도만 확정이 되어도 일단 의원직을 잃고 당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벌금형일 경우에는 5년간 출마가 제한이 되고요. 이 대표의 1심처럼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무려 10년간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어떤 경우에도 당장 다음 대선은 출마할 수가 없게 돼서요. 이번 선거가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그러니까 대권 행보의 중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재판의 쟁점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진기훈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게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1심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하고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알게 됐다는 발언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1심의 판단에 항소한 검찰은 이 대표가 수많은 교유 행위가 있음에도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정했다며 1심이 무죄로 본 나머지 발언도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해 공소장이 변경됐는데 재판의 변수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개발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건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와 당시 성남시의 의지였다며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했고 실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쓴 표현일 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어졌습니다. 2심에서 다시 한번 쟁점을 따져본 가운데 두 번째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이제 선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네, 관련된 리포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모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잠시 뒤 40분에서 45분쯤 이곳 법원으로 올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 법원 주변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제 지지자들이 지금 근처에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2심 재판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앞으로 상고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예. 이것보다 낮은 형이 나오면 상고를 할 거고요. 이 대표는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유죄가 나오면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든 유죄든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도 관심인데요. 예.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네. 1심은 기소 6개월 안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원심 판결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오늘이 3월 26일이니까 3개월 뒤인 6월 26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1심과 2심은 이 원칙을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부분 중에 1심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지키지 못했었죠. 네, 무려 2년 2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네. 또 2심 재판부가 심리의 속도를 내긴 했지만 3개월을 넘어서 4개월째인 오늘 이렇게 2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도 규정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라 대법원도 3개월 안에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지금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예. 네, 탄핵심판 전국에 들어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은 탄핵 심판이 결론 났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네, 일단 만약 현실화한다면 이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이 대표가 대권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갈리기 때문에 이 확정 판결 시점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2심 판단, 그러니까 재판부가 총 3번의 재판을 할 수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지만 일단 1심이 진행이 됐고 이제 두 번째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이제 대법원 판단으로도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같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에 출석할 법원 앞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온 적이 있었었죠? 네, 그 당시에도 의원들 상당히 많이 왔고요. 지금 예. 법원 청사 바깥에서도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집회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현재 지금 주요 선고마다 보안을 네. 강화하고 있거든요. 예. 월요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있던 만큼 네. 지금 거의 이번 주 내내 법원 청사 출입을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내일인 목요일까지 법원 출입구를 일부 폐쇄를 하고요. 또 일반 차량은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보안 검색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요. 밖에서는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원 청사 안에서는 시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회 시위 용품을 들고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법원 주변의 보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올라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곳 법원으로 올 때도 좀 평소와 좀 더 다르게 출입문이 좀 폐쇄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청사 보안이 강화가 돼서 들어오면서부터 물품 검색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네, 일단 주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청사 보안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협박글도 올라왔었고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이제 신발이 날라드는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과 그리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더 보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잠시 뒤에 이곳 서울 고등법원으로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법원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법원에 들어가서 어떤 2심 선고 결과를 받게 될지가 현재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합뉴스TV는 실시간으로 오늘 법원의 상황 그리고 재판 내용을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